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4월 20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지금 전면에 나서지도 않았는데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죠. 그리고 이 윤석열 현상을 놓고 윤석열의 뜻과 상관없이 이 큰 그림을 그리는 인물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죠. 자, 김종인이 연일 본인이 몸담았던, 얼마 전까지 몸담았던 국민의힘을 막 깎아내리고 비난을 하고, 반면에 윤석열에게는 러브콜을 계속 보내는, 응답이 없어도 화답이 없어도 계속 러브콜을 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본인이 김종인은 본인이 몸담았던 국민의힘을 그토록 아싸리 판단하는 이야기까지 하고 깎아내리면서 윤석열에게는 별의 순간 왔다. 그리고 나에게 전화하면은 만날 수 있다. 코치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윤석열은 외면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계속 러브콜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드디어 저에게 읽혔습니다. 그 이유가 읽혔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그리고 어제 TV조선과의 대담, 여기서 속내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자, 먼저 윤석열 현상 보도부터 보시고 제가 그 속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지지율에 대해서, 고공행진하는 지지율에 대해서 많은 조간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국민일보 보도를 일단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 보도 보시면 윤석열, 어제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YTN 의뢰로 한 것. 윤석열이 양자 대결에서도 지금 압도를 하고 있다. 단순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지금 오차범위 밖에서 2위 이재명, 3위 이낙연을 넉넉하게 앞서고 있죠. 그런데 가상 대결을 붙인 결과도 지금 윤석열이 압도적입니다. 윤석열 대 이재명 51.1 대 32.3, 윤석열 대 이낙연 51.6 대 30.1, 상당히 차이가 크게 나고 있죠. 윤석열 총장은 범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지만 아직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차기 지도부 선출을 준비 중인 국민의힘은 연일 윤석열 영입을 화두에 올리고 있다. 지금 원내대표 경선, 대표 경선에서 윤석열 마케팅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국일보 6면을 보시면 윤석열 현상 왜? 지금 윤석열이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고공행진이 일어나느냐, 지지율이. 자, 기성정치와 거리 들수록 뜨거워지는 윤석열 현상. 기성정치와 지금 거리를 두고 있죠. 자,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현상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냐?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거리를 두지 않고 정치권 안에 진입했을 때 윤석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지금보다 지지율이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 안에 섞여버리면 낮아질 것인가? 물론 윤석열 하기 나름이죠. 그렇지만 이 부분도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도층, 서울, 충청권 지지율 높고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1위 돌풍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파주의, 당권 경쟁 몰두하는 여야 정치권에 대한 함멸이 커지면서 유권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오히려 윤석열에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다. 지금 여야 모두 지도부 경선을 하고 있죠.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잡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불신, 이것이 다시 쌓이면서 오히려 장외에 있는 윤석열에게 지지를 보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하지 않는 정치인, 현재 윤석열의 매력 포인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윤석열 현상은 윤석열이 제도권 정치와 손잡는 순간 꺼질 가능성이 있다. 정치하지 않는 정치인 윤석열이 매력 포인트라면은 정치하면은 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또 고건 또 반기문 사례를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현상 뿌리가 의외로 튼튼하다, 이런 생각도 있다. 윤석열이 선점한 공정, 정의, 이 이미지가 시대 정신과 부합한다. 그래서 얼마 전에 윤석열이 노동 문제 전문가와 만난 것도 결국 그런 점을 의식해서다. 본인의 가치가 공정과 정의라는 점을 의식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 오히려 정치권에 등장하면은 또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차별화가 되면서 기존의 정치인들과. 자, 그것은 일단 윤석열이 정치권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자, 윤석열의 정치판에 뛰어들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일단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 모이겠죠. 김종인이
이야기했던 파리입니다. 파리. 파리 중에서도 좋은 파리, 그러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파리를 골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 파리 전부 다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을 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들 거고, 그렇게 되면 정치판에 하나의 큰 장터가 서는 겁니다. 큰 장이 서는 것이죠. 왁작지껄하는 장이 서는데, 잘 골라내야 됩니다. 최근에 윤석열에게 계속 러브콜을 하는 김종인, 8.15를 이야기했는데, 답장이 없어서 좀 상당히 좀 마음이 상했던 언짢은 것 같은 모습을 한번 보였죠.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보내드렸습니다. 송국권 혼설에서 보내드렸는데 상당히 마음 상한 것 같았는데 금태섭과 만나고 나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상당히 퉁명스럽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전히 윤석열을 활용해서 뭔가를 도모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구상을 노림수를 접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 비대위 위원장을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을 떠나면서 나 이제 정치 안 한다. 나는 다 할 거 다 했다. 내 마지막 역할은 여기까지다 하면서 호련히 떠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후에 연일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하자면 다 합니다. 다 하고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의힘 깎아내리기, 하나는 윤석열 띄우기. 이 두 가지를 계속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직전 친정 국민의힘 때리기 오늘 자에서도 계속됐고 윤석열 띄우기도 마찬가지로 계속됐습니다. 오늘 경향신문 인터뷰가 있는데 이런 인터뷰 저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 한 면을 다 틀었습니다. 이 한 면 밑에 광고도 없이 한 면을 다 틀어서 경향신문이 김종인 인터뷰를 했습니다. 완전히 한 면이죠. 위에서부터 끝까지. 보통 아래쪽은 광고면인데 광고도 없이 한 판을 다 실었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 자, 진보성향 언론 경향신문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김종인에 대해서. 그것은 차츰 윤곽이 잡힐 겁니다. 자, 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종인. 윤석열, 지금 국민의힘 들어가서 흙탕물에서 놀면 100조가 오래된다. 국민의힘 들어가서 흙탕물에서 놀면 100조가 오래된다. 국민의힘은 흙탕물이다. 윤석열은 100조다. 이런 이야기죠. 100조가 왜 흙탕물에 들어가서 오리가 들어가느냐. 자, 이 이야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대권 후보로 부상한 윤석열의 거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정돈되지 않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흙탕물에서 같이 놀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100조가 오리밭에 가면 오리가 돼버리는 것과 똑같아. 그리고 그러면서 윤석열 만난 적도 대한 적도 없다. 연락 기다립니까? 물어보니까는 천만에 내가 왜? 그러면서 계속 윤석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만나본 적도 대화해본 적도 없어서 윤석열을 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잘 모르면서 어떻게 100조인 줄은 알까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윤석열에게 러브콜을 보내는데 윤석열은 100조 이렇게 띄우고 국민의힘은 아싸리판이라고 했다가 지금 흙탕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노회한 정치인 김종인이 허투루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무슨 노림수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어제 이 언론 인터뷰, 신문에도 인터뷰했지만은 요즘 방송도 막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TV조선에서 출연을 해서 그 속셈을 드러냈습니다. 자, TV조선 보도 내용을 중앙일보 인터넷판에서 보도한 것을 먼저 소개를 드리죠. 다른 곳에서도 다른 인터넷판에서도 많이 보도를 했는데 눈에 띈 게 우선 중앙일보였습니다. 윤석열 언급한 김종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정치 세력에 국민의힘 합세할 수도.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윤석열이 새 정치 세력에 있고 그 새 정치 세력에 국민의힘이 오히려 글로 들어간다. 윤석열 신당, 어떻게 보면은 김종인이 주도하는 신당, 윤석열을 데리고 가서 만드는 그 신당에 국민의힘을 끌어들여서 윤석열을 대권주자로 내세운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한 내용을 보시면은 TV조선 인터뷰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국민의힘이 힘을 규합해서 대선을 준비하는 게 맞나? 국민의힘이 따로 대선을 준비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윤석열의 지지도가 높으니까 이쪽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가? 국민의힘 중심이냐? 자기 대권에서 범야권에서 국민의힘 중심이냐? 아니면은 윤석열 중심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당연히 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양쪽이 합쳐야 된다. 양쪽이 합쳐서 지금은 국민의힘 세력이 크니까 제도 정치권 안에 있으니 국민의힘이 윤석열에게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윤석열이 국민의힘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보수 정권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서로만 논쟁을 벌이고 하면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문재인 그 정권과 맞서야되고 자기 정권 재창출을 시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죠. 그런데 김종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외부의 큰 대선 후보가 새로운 정치 세력을 갖고 출마를 한다면 국민의힘이 합세할 수 있다. 윤석열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갖고 딱 제3지대에 나가 있으면은 본인은 제3지대 없다고 했는데 제3지대에 나가 있으면은 거기서 출마를 하면은 여기 있던 101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쪼르르 가서 윤석열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김종인의 속셈이죠.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이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줄 의향이 있느냐 이 물음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 이제는 정치를 그만하려고 한다.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도 그렇고 그동안 여러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경험을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 자, 그런데 다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느껴진다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고 결심하겠다. 그런데 윤석열 연락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 연락이 없다. 자,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결국 김종인이 윤석열에게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외면을 하는데도 러브콜을 보내고 또 국민의힘 본인이 몸담았던 곳에 계속 침을 뱉는 것. 이것은 윤석열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마땅한 대권 주자가 없는 국민의힘이 이쪽으로 흡수되고 그래서 대선의 양쪽이 단일 대우를 뛰어드는데 대표 주자는 윤석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김종인 본인이 윤석열과 국민의힘 양쪽을 묶는 끈이 되겠다. 묶는 역할을 본인이 하겠다. 그러니 윤석열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흡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은 계속 띄우고 국민의힘은 가라앉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구상을 염두에 두고 보면은 김종인이 그동안 했던 말들이 이해가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삼지대가 어딨어? 삼지대라는 건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3지대. 그런데 윤석열 만약에 신당을 만들면은 일단은 삼지대죠. 그 윤석열이 새로운 정치 세력 이야기를 했으니 그것이 김종인이 만드는 신당이든 뭐 금태섭을 앞에 내세워서 뒤에서 조정해서 만드는 신당이든 그런데 그것을 삼지대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국민의 힘을 흡수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삼지대가 아니죠. 그러면은 이지대죠. 일지대 민주당 이지대죠. 그런 이 상당히 노회한 이 업무 심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삼지대 없어. 왜? 윤석열을 중심으로 본인이 뭐 뒤에서 신당을 만들어도 국민의힘을 흡수할 것이기 때문에 삼지대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국민의힘이 이 상태로는 한심해서 뭐 아사리판 같아서 대선에 어찌할 도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것도 윤석열을 자신이 밖에서 딱 붙들고 있으면은 대선에 어찌할 도리가 없는 국민의힘이 밑으로 들어올 거다. 이 논리를 계속 펴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도가 성공을 할까? 그리고 문제점은 뭘까? 만약에 이 시도가 성공을 하려면 윤석열의 시도, 죄송합니다. 김종인의 시도, 윤석열을 본인이 딱 데리고 있으면서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 윤석열을 데리고 있으면서 하나의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윤석열을 대권주자로 딱 만들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아사리판 같은 뭐죠? 흑탕물 같은 이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다.
이 구도인데, 자,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 윤석열이 김종인을 믿고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김종인이 러브콜을 보낸 지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윤석열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묵살을 하고 있죠. 그래도 김종인은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지리멸렬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윤석열을 앞장세운 김종인이 추진하는 정치 세력이 흡수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자강론이 한창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리고 또 다른 잠룡들, 대권 주자들,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다시 몸을 추스르면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지지율도 일정 부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01석의 국회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입니다. 부분적으로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정계 개편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이탈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 자체를 온전히 흡수를 해서 제3지대가 없어지게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대망상이죠. 자, 그리고 김종인의 이런 노림수에서 가장 큰 위험은 이겁니다. 위험 요소는, 자, 야권 분열이죠. 대선 지금 10개월 남짓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 자, 1단계, 예를 들어서 1단계를 이룬다고 치겠습니다. 이룬다고 치면은 이 1단계가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신당이죠. 새로운 정치 세력이죠. 그것도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만 어쨌든 김종인이 끝까지 간다. 그러면은 그 다음 최종 2단계가 국민의힘이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죠. 국민의힘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서 이 양쪽에 합치는 게 진전이 안 되면은 흡수를 하려고 하니까 진전이 되겠습니까? 진전이 안 되면은 결국 국민의힘에서도 후보가 나오죠. 그러면은 윤석열 나오고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고 여당에서 한 명 나오고 그러면은 어부지리를 그대로 안겨주는 격이죠. 20대 총선 때 민주당 비대위원장 겸 선대위원장이었던 김종인의 구상대로 하면은 민주당에 그대로 어부지리를 안겨주게 됩니다. 자, 오늘은 김종인 노림수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른 조간 주요기사는 간략히 브리핑을 해드리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12면 보시면은 이성윤 이야기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이 수사를 중단하라고 당시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했는데 본인은 외압 행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문서까지 내서 밝혔죠.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이 무슨 소리? 수사 중단 외압했다고 당시 안양지청의 지휘부 진술을 확보했어. 꼭 기소할 거야. 불러서 조사를 했었죠. 토요일날 불러서 조사를 했었는데 뒤늦게 스스로 내가 가서 조사받겠다고 한 이유가 기소를 조금 늦춰서 그 기간이 있으니까 조사받고 나서 검찰총장에 먼저 오르겠다는 그 꼼수가 있었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자, 그런데 지금 본인이 그 부인을 하면서 시간을 늦추려고 했지만은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의 진술을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 옆에 보시면은 김진우 공수처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공수처 검사가 13명으로 출발을 했죠. 그래서 공수처 전문성도 없고 특수수사도 해본 경험도 없고 인원도 부족하고 공수처 검사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러니까는 뜬금없이 김진욱이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이야기를 하면서 최후의 만찬 13명이 세상을 바꾸었다. 13명이면 충분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13명 이야기는 종교 이야기는 일단 논의를 치고, 아니 이성윤에 대해서 황제 조사를 했죠. 본인의 간용차까지 내주면서 황제 조사를 했는데 그러면서 무슨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 문재인 정권과 가까운 방탄검사, 차기 검찰총장, 유력 이 인물에 대해서 황제 조사를 하면서 무슨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그들을 위한 세상을 바꾸겠다는 것인지, 이성윤과 같은 사람들이 활개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세상을 바꾸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성윤 또 나옵니다. 조선일보 사이면 보시면은 이성윤 황제 면담할 때 그때 이 차를 몰고 가서 어색한 골목에서 김진욱이 보낸 관용차에 옮겨 탔죠. 그런데 그때 어색한 골목까지 몰고 간 그 차의 운전자가 변호사인데 이성윤 본인의 변호사가 아니고 다른 변호사, 정관 변호사가 그까지 모셔다 드린 겁니다.
이성윤 항제 면담 때 정관 변호사가 운전한 차를 타고 왔다. 자, 본인의 변호사도 아니고 다른 정관 변호사. 그러면은 차량 제공하고 있으면은 이거 김영란법 위반이죠. 공수처 있는 과천청사 인근에서 공수처장 관용차로 갈아탔는데 선임된 변호사 아닌 변호사가 차량 제공한 것이라서 뇌물죄가 될 수도 있다. 자, 과연 세상을 지금 바꾸고 있는 걸까요? 다른 기사 한두 개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명이 됐죠. 그래서 이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대구 출신이고 또 어떤 화합,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화합을 도모하겠다고 지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김부겸이 할 일이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일로 아마 전직 대통령 사면 이것을 추진할지도 모른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중앙일보죠. 김부겸 총리 지명되자 다시 떠오르는 전직 대통령 사면론. 이 사면론이 이낙연이 연초에 한번 제기했다가 역풍을 맞았는데 지금 뭐 김부겸 어차피 화합형 총리 이렇게 됐으니 김부겸 총리가 정식으로 취임을 하면 추진해 볼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김부겸 총리 후보자도 그동안 이 사면론에 대해서 당위성을, 필요성을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금 백신 대란이 일어나고 있죠. 영남일보 일면 톡기사. 충분하다는 백신은 도대체 어디 있나? 백신 충분하다고 문재인이 아데나 모더나 회장에게 전화해서 수천만 명분을 확보를 했다고 큰 소리 땅땅 쳤는데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지금 해외에서는 서로 백신을 맞은 국가들끼리 해외여행도 시작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자, 세계일보 일면 보시면은 문재인이 백신 난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마지못해 인정을 했죠. 그런데 미국과 백신 협력 심혈을 기울이겠다. 처음으로 백신이 부족해 이렇게 인정을 하고 미국의 도움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집단 면역까지 난감 많다 첫 언급을 했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확보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옆에 누런 이 사진은 뭐냐면은 나사 무인 헬기가 지구 밖의 행성에 처음 날았다. 미국의 나사 무인 헬기가 행성에 처음 비행을 했다. 이 사진은 오늘 많은 조간의 일면 톡 기사입니다. 미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죠. 미국 나사가 화성으로 보낸 소형 무인 헬기가 화성에서 첫 시험 비행을 마치고 표면에 착륙하는 모습입니다. 자, 미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이런 한 장의 사진인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 처음에는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북한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중국 친화적인 외교를 펼쳤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드 같은 거 보복도 다 당하고 했죠. 그리고 반면에 미국과의 동맹 관계는 소홀히 했죠. 그 결과 지금 미국과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정부의 무능으로 백신이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이번에는 미국의 손을 벌리는 그런 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간 딱 풀렸습니다.